네, 선생님들 지금 세보니까 제가 11번째 발표더라고요. 아마 이제 한 3분의 2쯤 넘어갈 때가 가장 힘드시잖아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에 10가지 발표는 주로 학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경을 넓혀서 학교 밖 청소년, 근데 학습 지원에 좀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3분의 공동 연구진이 함께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 목차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생각들로 약간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반면 위험한 집단으로서의 청소년, 더 나아가면 문제아 내지는 위기 청소년, 더 나아가면 비행 청소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학교 안 청소년, 학생이죠. 그리고 학교 청소년, 이런 식으로 바로 자동으로 전이 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밖 청소년 대표하고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어른들이, 사회가 자기들을 바라보는 인식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을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꿈을 향해 비행하는 청소년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앞에 여러 맥락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학교 안과 밖이 그렇게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건 점점 더 그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다. 그들이 학교를 중단하게 된 이유도 다양하고요. 학교 중단 이후 선택하는 여러 활동들도 다 다양하고, 진로에 대한 계획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참석하신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정말 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이 되게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2015년, 2018년,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들이 학교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1순위의 욕구는 검정고시 지원, 그리고 진로 진학 정보 제공입니다. 여전히 학습 관련된 욕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된 학습 지원의 얘기를 하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만나야 됐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나누는 유형들이 되게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습 지원, 학습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학교 중단과 학습 지속 여부를 가지고 좀 구분을 했고, 보시면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 저희는 C, 학교를 중단했지만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 어떤 청소년들이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꿈드림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친구들, 또 미인가 대학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홈스쿨링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을 얘기할 때는 학습권, 여기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학습권의 핵심 내용이지만, 여기에 제도권에 있으면, 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받았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보장해주는 부분들이 함께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성이라는 개념 하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보시는 것처럼 배움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습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근데 없는 것처럼 생각되냐면, 학습성이란 거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문화, 분위기가 있어야 이들의 손상된 학습성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우리들의 학습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양새로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근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 지원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개념적 정의를 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또 학력을 인정받으면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정책 및 기반 조성 활동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반 조성입니다. 학습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 학습 지원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원의 영역들을 나눠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지원 같은 학력 취득 인정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뺄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요구가 맞습니다. 이걸 하려면 사실은 교과 학습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학습과 관련된 정보 제공,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던 학습 기반 조성, 여기서의 기반이라는 건 물적 기반, 인적 기반, 네트워크를 다 포함합니다. 물적 기반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이 주어지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적 기반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적인 지원들이 충분치 않다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여기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인데요. 교육부도 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통일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무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단위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1:1 멘토도 지원하고 일정 부분의 교통비나 급식비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 관련된 설명회 같은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꿈드림과 같은 공식적인 전달 체계에 있는 친구들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게 충분하냐? 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조사들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나기 쉬울 것 같으세요? 연구조사 대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질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랑 협력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1000명을 만났고요. 1000명에 대해서 1:1로 다 면접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얻게 됐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에 이들이 어떤 학습 경험들을 했을까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수업 내용 이해가 어렵다, 성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라는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더 큰 거는 보시는 것처럼 수업의 일정이나 방식이 나와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환경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때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제공받았는지 가장 높은 거는 검정고시 준비 방법이었습니다. 갑으로만 나오네요. 예, 그래프에 그냥 높낮이로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를 그만둘 때도 담당하신 선생님이나 주변을 통해서 정보들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시 제일 높은 값만 나왔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학습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25% 미만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인지도는 낮은데 접근만 하면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더 많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검정고시 준비, 또 학습 멘토 지원 경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럼 어떤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느냐 봤을 때
여전히 검정고시 준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긴 했지만 사실 학업 지원이라든가 또 진로 자격증 취득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원비나 어떤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습 지원 관련된 요구는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또 요구들을 확인하고서 결국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들을 논의를 하는데 사실 소위 소외계층의 청소년들 그리고 취약계층의 청소년들한테는 구체적인 정책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원과 관련된 방향성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학습권과 또 학습성 관련해서 권리로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차별적 접근. 이들이 제도권의 학습 그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자 청소년으로서 받아야 할 학습의 기본적인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 방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다. 다양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 면담을 다녀보면 2명 이상은 집단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네. 2명만 돼도. 왜? 기본의 학습 역량, 학습 경험, 그 지적 수준 다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1:1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개별적 지원이 되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통합적 지원인데 이 통합적 지원은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청소년 발달 단계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만 똑 띄어서 지원을 해주면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 여러 청소년기에 거쳐야 하는 발달에 필요한 심리정서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거, 또 취업이나 어떤 자활, 주거 관련된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될 때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학습 지원의 개념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 인정, 자격 취득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학습 정보나 기회 제공이나 또 학습 환경 어떤 학습 환경에 대한 기반 제공 부분까지도 통합적으로 학습 지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회복과 연습이 가능한 장기적이고 유연한 접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번에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죠. 거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작은 성공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을 또 다시 재도전하고 같은 결과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접근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 있을 때나 학교 밖에 있을 때나 어쨌거나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는 가장 좋은 창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제공받고 이게 또 장기적이고 지속적이 되기 위해선 더더군다나 지역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접근을 바탕으로 저희가 5가지 영역으로 정책 지원들을 했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발굴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발굴되기 이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이후 필요한 여러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창구에 연결되기까지 지금도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그게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선택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어떤가? 뭐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꿈드림에서 다양한 학습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수준, 교육 전문성의 또 학습의 어떤 퀄리티에 대한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미 이 교육계에서 많이 축적된 부분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검정고시 밖에 학력 인정에
그 툴이 없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이 시범사업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질을 담보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업 중단 숙려제 많이 아실 텐데 안타까운 건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친구들은 학교를 그만두든 아니면 계속 지속을 하든 도움을 많이 받아요. 본인의 그 학습이나 진로에 관련해서. 근데 설문조사 해봤더니 20%가 못 되더라고요. 학업 중단 숙려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교육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 협의 구조를 또 활성화하는 부분들의 노력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지역을 터전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